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MK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K전자는 사실 본업보다는 신사업 관련된 게 이슈가 될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등락을 보였던 기업인데요. 실제로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지 오늘 시간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K전자의 주요 제품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 가지 제품에서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본딩용 와이어 이 제품을 통해 가지고 94%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매출은 솔더볼 패키징 소재인데 이걸 통해서 3.3%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본딩용 와이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시장이 패키징 시장이 갈수록 발전될수록 관련된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체할 만한 것이 꼭 필요한 MK전자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복 떨어지었다가 회복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딩 와이어의 매출을 본다 하더라도 이미 재작년에 비해 작년도 하향세를 보이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폴더볼에 관련해서는 증가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이 본딩 와이어가 어디에 쓰이는지 제가 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소위 8대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웨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웨이퍼를 반도체로 만드는 가공하는 전 공정, 이제 2단계의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이후 2단계의 공정을 후공정이라고 보통 합니다. 이제 웨이퍼 상태의 반도체를 테스트한 다음에 거기서 개별로 이렇게 칩을 잘라내 가지고 패키징을 하게 되는데 이걸 마지막 8단계 패키징 공정이라고 하고요. MK전자의 주력 제품인 이 본딩 와이어와 솔더볼은 모두 다 패키징 공정에 사용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기존 패키징에는 이렇게 판에다가 위에 실리콘 칩, 반도체 칩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구리선으로 연결을 했어요. 이 구리선이 바로 와이어가 되고 이 와이어를 납품하는 게 MK전자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솔더블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판하고 연결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다만 이 솔더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선 덕산 네오룩스가 최고의 매출고 관련해서는 MK전자가 아직까지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지금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 구리선이 지금은 필요 없는 방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소위 이제 FC, 플립칩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칩을 이렇게 구리선을 통해 연결하지 않고 칩을 그냥 뒤집어 버려가지고 이 기판에다가 그대로 꽂아 버립니다. 그래서 솔더블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로 수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래서 반도체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패키징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더 고성능의 D램, 고성능의 램 시대가 될수록 FC 공정, 플립칩 공정으로는 갈수록 전환이 될 거고 기존 공정으로는 이제 저사양의 반도체만 양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수록 한계를 보일 수 있는 이 본딩 와이어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것이 꼭 필요한 MK전자가 되겠는데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도 이런 신사업 관련된 이슈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2021년에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가지고 대대적인 개발과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한번 등락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제대로 된 상용화된 제품이 나오지 못했죠. 다만 현재 2023년 10월에도 다시 한번 2차전지 음극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한번 실패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자체도 한번 사이클을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보여줄지는 여전히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솔더블을 통해서 일부 매출을 내고 있는데 HBM 이제 차세대 메모리 중 하나죠. HBM용 솔더블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사실 HBM 기술에서는 솔더블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HBM 이제 웨이퍼를 이제 층층이 메모리를 층층이 쌓아가지고 수직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데 여기에 솔더블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예 TSV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수직으로 그냥 관통시키는 공정을 할 때는
폴더블이라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를 빼고도 지금 하고 있는 공정이 더욱더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에서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지는 물음표가 드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8월 달에 개발했다고 했을 때 주가가 한번 움직이기도 했지만 이후는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와이어 본딩 관련해서 매출은 나오고 있지만 이제 투자사 관련해가지고 지분법 아래 다양한 회사들이 얽혀 있는데 지수사 관련해가지고도 상당한 손실이 일정 부분 잡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언젠가는 다시 또 흑자로도 전환될 수 있어가지고 본업이 약할 때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득을 얻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자회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체크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K전자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딩용 와이어는 사이클에 따라서 매출 회복되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기본적인 패키징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에는 제한된 매출을 낼 수밖에 없어서 이를 대체할 신규 매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현재 개발하고 있는 HBM용 솔더블이 과연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지 이 여부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HBM용 시장에 상당 부분 집중을 할 텐데 관련해서 이 솔더블이 채택될지는 참 중요하게 체크하고 대응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응급제 관련 신사업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실패했던 전적이 있고 2차 전지도 사이클을 지금 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을지 좀 물음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MK전자는 다소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사업에 대한 의지는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구체화되는 게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지면서 좀 안에 내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변화되는 모습 나오면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적으로 영상 보시면서 정확한 대응 잘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